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는 드루킹 특검에 대한 뉴스를 준비했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현재까지 허익범 특검팀에 대한 점수를 주신다면 과연 몇 점을 주실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잘하고 있다라는 분들도 계실 테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자연스레 박영수 특검팀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여러 정황상 이 두 특검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검이 출발한 시기 또한 정권 임기 초반에 출범한 허익범 특검팀보다 정권 말에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이 유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박영수 특검 근황에 대해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박영수 특검과 관련한 뉴스가 흘러나왔는데 당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둘렸던 살벌한 칼날을 칼집에 집어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30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심리를 신속하게 맞춰달라면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4명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고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음 달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특검은 이날 국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의 장기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의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 국정농단 사건들을 기소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대 학사비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아직 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박 특검은 재판 장기화로 다수의 주요 구속 피고인이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기간 만료로 속속 석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희망했던 국민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박영수 특검이 이 같은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박영수 특검은 우파 진영에게는 악마와도 같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때 당시 탄핵을 찬성했던 진영 쪽에서는 그렇게 좋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허익범 특검도 우파 진영에게 그런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어제 허익범 특검팀 수사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특검팀이 드루킹과의 관련 의혹이 제기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걸로 믿고 선발대까지 파견해 압수수색을 준비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이 압수수색을 통해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김 지사를 소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영장 발부를 기정사실화하고 미리 움직였던 특검팀은 매우 당혹해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김 지사 소환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지사가 지난달 당선 이후 들어간 곳이라 범죄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법원이 판단했거나 특검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경수 지사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대선 공약과 관련한 자문을 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안 메신저를 통해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인데 이게 실제로 문재인 공약에 반영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지난해 1월 10일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당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포럼 기조 연설을 통해 재벌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굳히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발표장이었는데
문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시켜 재벌 총수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설이 있기 불과 닷새 전 당시 문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이 공약 관련 자문을 구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김 지사가 보안 메신저로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냐고 묻자 드루킹 김 씨가 목차만이라도 지금 작성해서 내일 들고 가겠다고 답한 대화록이 불거진 것입니다. 김 지사는 당시 문 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을 직접 건네며 사후 반응까지 드루킹을 통해 체크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연설문 전문은 이날 드루킹 김 씨가 이끄는 경인선 블로그에도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 김 씨가 숨겨뒀다가 최근 제출한 USB 메모리에서 대화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특검팀은 드루킹 김 씨를 다시 불러 대화록에 드러난 김 지사와의 만남 정황과 구체적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쳐주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JTBC는 이 기사를 어떻게 보도할까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김경수 지사는 당초 드루킹을 수많은 지지 그룹 중 하나라며 메시지를 일일이 확인하지도 않았고 의례적인 감사 인사만 했다고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4월 당시 수많은 지지 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문 후보를 돕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시그널 대화가 사실이라면 김 지사의 이 같은 해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정치인과 단순한 지지자의 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간 메시지로 추정되는 보안 메신저에 드루킹 김 씨가 저장해둔 김 지사 전화번호 별칭엔 비선이란 표시까지 표시돼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방적으로 보내온 메시지라던 김 전 지사의 해명과 달리 드루킹 김 씨가 문재인의 사실상의 대선 행보를 일일이 평가하고 김 지사가 구체적 해법은 만나서 말씀 나누자고 화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드루킹과는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자 관계일 뿐이라던 김 지사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특검팀은 대화록의 진위 확인 작업과 함께 대화가 오간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 지사와 드루킹과의 관계를 인증할 단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이 명칭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좌파들이 씌운 명칭입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드루킹 특검 관련 보도를 보면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민간인이었던 드루킹에게 공약을 자문하고 연설문 전문을 직접 건네며 사후 반응까지 드루킹을 통해 체크하고 드루킹이라는 민간인이 문재인의 대선 행보를 일일이 평가를 했고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쳐줬다는데 부안해동에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자, 만약 특검 수사 결과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촛불을 다시 꺼내시겠는지 그때 촛불 들었던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